지금은 이어도. 안녕하세요. 이어도를 지키고 싶은 남자, 이어도를 사랑하는 남자, 이어도 간신남 정종호입니다. 에피소드 네 번째 이어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최근에 제가 또 다른 어떤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제작물에 대해서 좀 알려줘 봤어요. 이어도에 대해서죠, 당연히. 이어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보다 이어도가 뭔지 아세요? 라고 네. 우리 감독님, 네네. 우리 첫 편에 네. 질문이었어요. 네. 감독님, 이어도가 뭐 하는 곳인지 아세요? 라고. 이어도는 이렇게 암초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이어도-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뭐 현실 속에 제주도 네. 이상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상이야. 그 앞에 네. 우리가 무슨 얘기 나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저와 대화를 나눴던 분 또한 네. 제 예측을 1도 벗어나지 않고 네네. 횟집 이름 아니냐고. 기억나죠, 감독님? 네, 맞아. 횟집 맞아. 이름 아니냐고. 횟집 맞아요. 이자카야 이름 아니냐고. 맞아. 예. 예상은 조금은 했지만 찰떡같이 네. 몇몇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야, 이 우리 이어도 연구회의 게시물들을 좀 더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어도에 대한 정보를 얇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항상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느 한 곳에서 누군가는 우리 이어도에 대한 이야기와 이어도에 대한 주장을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많은 전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어도에 대해서 뭐 인문지리, 그리고 이어도에 대한 설화, 그리고 이어도가 또 어떻게 발견되고, 그리고 그 이어도에는 또 무엇이 있는지 주변에, 이에 대한 주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고, 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어도에 네. 가면 뭘 볼 수 있느냐? 우리 육안으로. 자, 여기서 질문. 네. 자, 감독님, 이어도에 뭐가 있을까요? 이어도에 일단 바다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망망대해 바다가 네, 있겠죠. 망망대해 바다가 있고, 그리고 암초, 암초, 산호, 뭐 이어도 해양기지? 해양기지. 네, 정답! 예! 바로 오늘의 주제, 네. 이어도 해양기지가 되겠습니다. 더욱더 정확한 정식 명칭은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가 되겠어요. 요즘 우리 제주도를 방문하시는 관광객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내심 그분들이 우리 이 이어도 컨텐츠를 한 분씩만 봐준다면, 한 분씩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줘가지고, 제주 와서 뭐 카페 맛있는 거 물론 좋아요. 그쵸. 그런데 좀 이런 뭔가 우리 제주만이 갖고 있는 스토리를 좀 알고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쵸. 네. 아쉽습니다. 우리 제주국제공항 앞에서 또 이런 게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저의 바람과 우리 앞에 계신 고생 함께 또 수고해 주신 우리 감독님들의 바람이 좀 잘 전달돼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우리 이어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전달되기 바라면서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네. 아까도 우리 감독님께서 다 말해줬어요. 이어도 주변에 뭐 암초가 있고, 그리고 또 잠깐 또 나왔던 얘기, 우리 소코트라 암초가 네네네. 시작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건데, 자, 그래서 이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이 되었다. 건설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시다. 네. 잠깐 서두에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화석연료의 고갈. 우리 제주도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 이 저탄소 녹색 성장, 이 화석연료에 대한 쓰임새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우리 환경도 오염되고, 그래서 또 우리 청정 제주 도시에 맞게끔 탄소를 줄이는 노력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언젠간 그 화석연료들은 다 사라지게 되겠죠. 고갈되겠죠. 네네. 물론 이제 무진장 여기저기 많이 숨어 있겠지만, 네. 이 화석연료의 고갈과 또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필요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 네. 그러려면 이 해양의 가치와 해양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더 집중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어떠한 한 곳에서 꾸준하게 안정적인 데이터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들이 다 축적이 돼가지고 네.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뭔가 우리가 예방을 하고 대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네. 자, 그만큼 해양 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증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구 환경에 대한 변화 그리고 해상 교통의 안전 확보까지 굉장히 많은 곳곳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반도가 네. 3면이 바다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 네, 동서와 남쪽으로. 그렇다면 이 주요 해역에 네. 이호도처럼 또 다른 해양 과학 기지가 있습니다. 어. 몇 개나 있을까요, 감독님? 한 6개? 6개. 네. 동해 2개, 서해 2개, 남해 2개. 동해 한 4개, 뭐 서해 뭐 하나, 남해 하나, 아니면 뭐 반대로 뭐 그렇게 된. 그쵸. 네, 뭐 찍었습니다. 뭐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는데 네. 일단 정답은 이호도를 포함해서 네. 총 3곳입니다. 아. 이 3곳이 어디 분포되어 있을까요? 일단 독도 쪽에 하나 있지 않을까요? 아, 동쪽에 하나? 독도, 네, 네. 동쪽에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남해에 섬이 많으니까 네. 남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그리고 이호도. 이호도. 네, 이렇게 돼 이호도가 있어요. 남쪽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네. 우리 예상과 달리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해역의 종합해양과학기지가 3곳이라고 했는데 이호도 그리고 그 외 2곳이 모두 서쪽에 있습니다. 네. 가거초라는 곳이 있고요. 네. 소청초라는 곳이 있는데 가거초는 전남 신안에 있어요. 신안 쪽에. 네. 신안 유명한 거 많잖아요. 네, 젓갈, 뭐. 염전, 소금, 네. 소금. 네. 그곳에 한 곳이 있고 그리고 인천 쪽에 섬들이 많잖아요. 네네. 인천 옹진군 쪽에 이제 소청도 뭐 거기 같아요. 그쪽에 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호도는 수중에 41m, 수상 36m, 전체 길이가 77m입니다. 자, 바닷속으로 40m가 들어가 있고 위로 36m가 뽕끝 올라와 있는 해양기지가 있고 자, 우리 서해 지역에 총 3곳이 있습니다. 이호도를 포함해서 전남 신안의 가거초 종합해양과학기지 그리고 인천 옹진군 쪽에 소청초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또 막대한 그 사업 비용이 들어가서 우리 해양 정보를 관측하고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 3곳의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네. 또 이호도 외에도 해양과학기지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네네.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 3곳 중에 네. 이호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요. 네. 근데 이 내 생각인데 네. 아까도 우리 감독님은 뭐 동쪽에 2개, 서쪽에 2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동해 바다는 수심이 너무 깊으니까 네. 아무래도 네. 우리 지형 특성상 건설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네. 바다가 깊으면 깊을수록 네. 그 건설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우리 이호도는 이제 바다 속으로 이제 41m 그리고 바다 수면 위쪽으로 이제 36m니까 네네. 그에 비해 조금 더 가능하지 않았을까. 네네네. 보니까 가거초 해양기지도 네. 수중이 15m예요. 그리고 소청초도 수중이 50m. 네네. 더 50m 밑에네. 그럼 동해바다 수심이 이보다 더 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네.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자, 그런데 이 이호도 해양과학기지가 설치가 된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악조건 속에 서 있는 해양 구조물이다라고 자부한다는 거예요. 동중국해 기상과 해양관측과 연구 그리고 조난 구조 목적 외에도 이 중국과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지점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뭐 이 건설 과정에서 뭐 녹록지만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우리의 해양 주권을 더욱더 주장하는 데 있어서 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이호도의 모양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저의 주식 그래프처럼 네. 이렇게 가다가 이호도가 이렇게 가다가 네.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죠. 네. 이렇게 그래프가. 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암초는 조금 더 여기잖아요, 보통.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이 건설을 하려면은 네. 지반, 그러니까 기반함, 뭔가 바닥이 있어야 네. 구조물들을 이렇게 박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 보통 이제 암초 기반함이 있으면 여기다가 박는데 여긴 너무 이제 건설하기가 애매한 고점인데 네. 옆에 조금만 가다 보면 이 700m 조금 옆으로 가다 보면 평평한 지반이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다가 올라온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하자면 네. 기지는 이렇게 있는데 네. 이어도 암초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어도 뽕끝 설로는 이어도 암초 여기에 있다. 아. 이거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그러니까 이어도 기지는 여기에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어도 암초는 여기다가 있고 옆에 평평한 이쪽에 기지가 세워져 있다. 네. 이게 포인트예요. 네. 네. 어렵지 않죠? 네네. 네. 자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 이 해양과학기지가 설계가 되고 제작이 되고 설치까지 네. 이 모든 진행 과정이 국내 자체 기술이라는 거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더욱더 이 해양 관련 기술이 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이 교두보 역할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어도가 21세기 해양 강국으로 가는 전초기지로서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해양과학기지의 얘기가 상당히 어렵고 뭔가 학술적인 얘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네, 이런 또 재미난 네. 저만 재밌나요, 감독님? 아니요, 저도 재밌습니다. 약간 너무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 나올 때는 이제 깊이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네, 좀 약간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재밌다라는 거. 그렇죠. 네. 우리 지금은 이어도 네. 취지가 바로 그겁니다. 이 너무 딱딱한 얘기, 어려운 얘기인 것보다 네. 그냥 이렇게 편한 자리에서 네네. 이렇게 스며들 수 있는. 네. 또 수준의.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나요, 이게. 네. 가끔 우리 감독님들은 네. 제가 없는 다른 사석에서 이 네. 이어도에 대한 얘기를 한지 모르겠어요. 아, 좀 이렇게 좀 아는 척을 했죠. 하나 들려주세요. 네.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뭔가 좀 더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좀 이렇게 지인들하고 함께 어떤 그 제주 민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었는데 네. 저도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어도 산하에 대해서. 근데 다 이렇게 어떤 이어도 산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고찰을 하다가 아, 이어도는 이렇게 제주인들의 아니 어떤 그 해녀들의 이상향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만 하니까 그것도 맞지만 사실은, 네, 야 여기서가 이제 핵심 맞지만, 포인트예요. 네, 네. 이어도는 실제로 존재하는 암초이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해양과학기지가 들어가 있다. 이거 몰랐지? 그러니까 다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기분이 좀 좋았던 네. 네,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놀랬던 게 뭐냐면 네. 우리가 시나리오가 없잖아요. 네. 매번 우리 감독님은 네. 내가 무슨 질문을 할지에 대해서 항상 이제 분명히 긴장할 거란 말이죠. 긴장이 너무 네. 되죠. 그거에 대해서 참 이렇게 답변해 줄 때마다 아주 네. 뿌듯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성공할 때마다 아주 뿌듯합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제 앞에 있는 우리 영상 감독님. 네. 네. 계속 제가 얘기할 때마다 네. 아, 자꾸 내 눈을 피하는 게 느껴져요. 네. 우리 이어도 지금 네 번째 얘기 시간 갖고 있는데 네. 우리 태진 감독님은 어떠신지 이어도에 대한 그간의 이야기 중에 뭐가 제일 남았어요? 그 이름을 그 배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게 뭐지 스코트라 암초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지었어. 야 됐다. 이 귓동냥으로 듣는 정보들이 아주 오래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 우리가 삶에 있어서 그렇게 뭐 돈이 나오거나 밥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네. 뭔가 내 한켠에 조금 더 풍요로워진 지식의 깊이.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 많은 분들께서 뭐 이어도에서 공부해라 뭐 그게 아니라 좋은 관광지도 많지만 아, 한 번쯤은 이어도에 대한 이야기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고 가시면 참 좋지 않을까. 늘 바람이에요. 네. 네. 그렇다면 해양 기지 안에 뭔가 있으니까 이 기지를 건설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감독님 뭐가 있을까요? 기지 안에.
기지 안에 대충 어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측정 장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뭐 당연하죠, 어떤 그거는. 환경에 대한 측정 장비 그리고 자원을 탐사하기 위한 그런 기기들이 있지 않을까요? 기계들이. 네. 맞아요. 맞습니까? 네. 일단 네. 이 관측의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네, 그죠. 최첨단 장비들이 당연히 비치가 되어 있을 것이고, 설치가 되어 있을 것이고, 해양과 기상 예보, 어장 예보, 심지어 그 주변에 네. 어떤 어종들이 얼만큼 있는지 이 어장에 대한 예보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네. 단순하게 해양에 과학기지가 있다고 하니까 해양 날씨 예보만 떠올리게 되는데 네. 그 외에도 어장 예보 그리고 지구 환경 문제 그리고 해상 교통 그 동중국해를 지나가는 수많은 배들이 네. 어떻게 얼마만큼 요즘 또 이 빅데이터 시대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데이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당연히 그 해상 교통에 대한 안전 문제, 네. 그리고 연안 재해 방지, 이 기후 변화 예측 등등등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아무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측정하기 위해서 관측하기 위해서 총 44종의 108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 꽤 많네요. 네. 뭐 감시 카메라, 뭐 초음파 센서 당연한 거고, 뭐 감시 시스템, 기지에 접근하는 대상에 대해서 중국어 외에도 4개국어로 이런 안내, 경고 방송 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해양과학기지가 나중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철골 구조물처럼 이렇게 쑥 올라와 있는데 네. 총 4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한 곳에다가 다 넣기는 어려우니까. 네. 층별로 뭔가 역할들이 있단 말이죠. 네. 4층 약 4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이런 저런 거, 2층에 이렇게, 3층에 이렇게, 4층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하나하나 다 뜯어 보는 것보다 네. 이 3층에 보면요. 이 연구와 보수 공사를 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연구원분들이. 네. 그분들이 상주할 수 있도록 놀라지 마세요. 침실, 화장실, 식당, 회의실, 연구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난방기, TV, 네. 뭐 전화 당연한 거고 위성 방송, 인터넷 네. 다 돼 있어요. 아니, 근데 거기에만 계셔야 되면 좀 무섭거나 좀 답답하거나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물론 우리 이분들이 네. 거기에 사는 건 아니지만 네.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네. 정비의 목적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죠. 네.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거나 기상 악화로 못 나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고립. 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설에서 총 8명이 2주일 동안 네. 외부 지원 없이 버틸 수 있다. 네, 뭐 비상식량 다 돼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와. 근데 거기 밤에 망망대해 그러니까요. 거기 있으면 진짜 무섭겠어요. 그래서 엄청 외로울 것 같아요. 그리고 외로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서울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섭게 외로울 네. 것 같은데. 여기를 갈 수 있는 분들이 손꼽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건데. 네. 일단 뭐 외부인은 일단은 당연히 뭐 허락이 쉽지만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도 돼 있고요. 그리고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당연히 맨 꼭대기는 헬기 이착륙장이 되겠죠. 네. 그리고 뭐 등대, 통신과 관측 시설, 네. 실험실도 있어요. 이 안에 심지어. 이 기지 안에 아무도 없더라도 모든 활동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동 무인 시스템으로 모든 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 이 모든 게 다 한국 기술력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어떻게 했을까요? 그 40m 깊이의 이 철골 구조물을 글쎄요. 설치하는 것도 되게 이해가 안 가네요. 네. 네. 저는 뭐 상상이 그런 안 얘기를, 됩니다. 그죠. 그런 얘기를 다 내기 위해서는 네. 또 깊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어도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중국해에 위치해 있다. 네. 자, 동중국해 어디입니까, 감독님? 동중국해면 저희의 서해죠. 서해. 저희 서남해 쪽인가요? 뭐 서남 쪽이죠. 네, 서남 쪽이구나. 네, 동중국해. 네. 그러니까 뭐 한중이를 딱 네. 그어 놓으면 그 안이 이제 동중국해가 된다라는 거. 근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좀 말이 많다라는 거. 네. 과연 이 이어도에 대한 주장을 누가 하느냐?
중국도 일본도 하고 있지만 해양 과학기지가 있음으로써 더욱더 우리에게 주장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확실한 근거가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이 한반도를 지나가는 태풍의 절반은 이 이어도 해역을 동중국해 이어도 해역을 지나갑니다. 네. 자, 그럼 굉장히 이 날씨 기상 관측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잖아요. 네네. 네. 그 사이에 야 맞아 우리 태풍 엄청 왔네 보니까 루사, 매미, 네. 골라벤, 그렇죠. 산바 네. 강력한 태풍들이 이 이어도 해역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네. 야 그러고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네. 그렇죠. 태풍이 막 일본으로 꺾여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네. 지금 이거 다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큰 태풍들이 네네. 야 매미 나 기억나. 나 군대 있을 때 나 물 펐어요. 진짜. 천에 물차가 물 범람해가지고 아유. 아 끔찍했어요 그때. 네. 우리 감독님 매미 때 뭐 하셨어요? 저 매미 때 집에서 벌벌 떨고 있었죠. 아, 그때 무서웠어요. 진짜 창문이 진짜 깨질 것만 같이 이렇게 저거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그나마 해양과학기지 덕분에 네. 조금이라도 예측을 할 수 있었다. 아. 예방을 할 수 있었다. 네, 맞네요. 이거 네. 없었으면은 그냥 그렇죠. 무방비 상태로 그냥 풍비박산 났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야. 이 태풍 때문에 피해액이 어우 막 5조 조 단위예요. 호조. 야, 그러면 굉장히 아주 가치 있는 이 연구라는 게 되겠습니다. 네. 해양과학기지를 갈 수 있냐 없냐 네.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네. 이어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거기 이어도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라고 아주 천진난만하게 눈 이렇게 뜨고 물어보는 분들 되게 많아요. 갈 수는 있다. 하지만 아무나는 못 간다. 네. 그리고 그 이어도는 수중에 있는 암초다. 근데 그 암초 옆에 해양과학기지가 있는 거다. 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 해양과학기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는 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오늘날의 이어도는 이제 더 이상 물론 지금까지는 전설의 섬, 제주인의 이상향. 네. 네. 하지만 확실한 뭔가 거기에 실체가 있다라는 것에 더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네네. 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까지 네. 부산에서는 배를 타고 가게 되면 23시간 걸립니다. 어. 부산 제주가 하루 12시간 걸리죠. 그렇죠. 뭐 오래 보통? 걸리죠. 네. 야, 그럼 그 2배예요. 와. 꽤 긴 시간입니다. 네네. 네. 서귀포에서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배 타고. 네네. 일반인들에게는 이제 충분히 개방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다고 못 가는 것이냐? 네.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헬기 타고? 아니죠. 녹색창을 이용하면 됩니다. 아, 녹색창으로. 녹색창을 이용해서 가상 방문. 네. 왜 보면 이제 그 위성 지도로 그렇죠, 거리 그렇죠. 뷰, 항공 뷰 그렇죠, 요거 그렇죠. 이용해 가지고 시원하게 다 우리 보이죠. 전 세계 여행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요. 간접적으로 이제 해양과학 기지를 볼 네. 수가 있다라는 거. 네네. 네. 감독님 실망하셨네요. 아니에요. 실망은 아니고요. 네. 근데 재밌는 게 뭔 줄 알아요? 보통 이제 그 건물이 있다면 네. 건축물이 있다면 주변만 볼 수 있잖아요. 네. 과학기지 전경은 물론이고 네. 내부 모습을 방문한 것처럼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대요. 내부 모습. 야, 이거 진짜인가? 내부 모습은 약간 보안이 필요할 텐데. 요즘 뭐 VR이나 아니면 뭐 360도 카메라 이런 걸 이용한 뭐 그런 건가요? 오. 초록창을 한번 봐야겠네. 궁금한데요? 정답. 네. 그래요? 정답이에요. 이거 뭐냐면 이거 네. 이 해양과학기지 관심 있는 분들한테 네네. 좀 이렇게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네. 뭔가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첨단 장비로 촬영한 기지의 전경과 내부 모습을 이 파노라마 영상으로 제공해 서비스 이용자가 실제 기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네. 이 현장 모습을 쑥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이제 무인항공기를 활용해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모습을 또 촬영했기 때문에 다양한 위치와 각도에서 이 수중의 이어도와 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관찰을 할 수가 있게 해놨다고 합니다. 되게 재미난 사실이었어요. 네.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물론 다음 편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갈 내용이긴 하지만 네. 이 국제법적으로 이어도가 섬이 아니라 수중 암초라는 거. 네, 수중 암초. 암초입니다. 그래서
이 이어도가 해양법상 섬으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 이어도가 암초기는 하지만 그 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했기 때문에 섬에 준하는 해양법상의 지위를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네. 자, 좀 더 다시 쉽게 말해서 네. 이 암초 위에 인공구조물을 건설한 경우에 영토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거나 해양 관할권 설정을 위한 근거로 삼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해양법, 우리가 뭐 법을 다루는 그리고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의 깊이는 없지만 네. 뭔가 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영역이라는 것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네. 계속해서 피력을 하고 있다. 네. 네. 자, 그것에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네. 거. 네.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너무 또 깊은 얘기는 네. 또 여러 감독님들의 네.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취지에 맞게끔 지금은 이어도에 대한 네. 이 아주 겉핥기식의 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지금은 이어도 네 번째 이야기,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저는 여러분들께 많은 데이터들을, 네. 많은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지만, 음. 네, 그러면 너무나 흥미가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조금 어떻게든 줄여가지고 네. 또 쉽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라는 취지로 또 얘기를 해봤는데, 네네. 야, 그랬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많은 이 봐봐요, 원고. 내가 줄인 걸 또 줄인 거예요. 아. 여기서 또 줄인 게 지금 이 분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걸 네. 또 우리 감독이 편집을 해야 돼. 그러니까요. 또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20분 나오는 거예요.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자, 아무튼 오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해서 또 살펴봤고요. 네. 더욱더 조금 더 깊은 얘기는 조금 더 쉽게 다음 편에 이어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제주도 많은 분들께서 이어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날을 기대하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어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